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박사 서성식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젊은이들과 2100만 직장인들을 위한 재테크 꿀팁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노력입니다. 공부입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트렌드를 반발합승 전략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재테크 박사 서성식이 전하는 재테크 꿀팁,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하루가 행복하고자 하면 목욕을 해라. 일주일이 행복하고자 하면 결혼을 해라. 결혼은 일주일만 행복한 모양입니다. 한 달이 행복하고자 하면 이사를 해라. 1년이 행복하고자 하면 나무를 심어라. 평생이 행복하고자 하면 무엇일까요? 정직하라. 정직이 평생 행복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결혼 3년 만에 이혼했고요. 단칸방에서 딸과 함께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연이은 출판 계약이 모두 불발됐습니다. 조앤 롤링입니다. 무일푼 이혼녀였으나 해리포터 7 시리즈가 성공한 이후 10조 원의 자산가가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4억 5천만 부 판매.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나지만 작은 부자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는 시리즈 중에 첫 번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00만 원 더 돌려받는 5가지 꿀팁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잘 보시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나는 과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를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말정산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월소득이 연말정산이 되면 소득공제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과세표준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세액이 계산돼서 세액공제 항목이 되면서 결정세액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연말정산의 핵심은 딱 2가지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득공제가 유리해, 세액공제가 유리해. 실제 그런 질문은 증여가 유리해, 상속이 유리하고 동일합니다. 실제 연봉이 높은 근로자가 계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 금액을 공제받아 원천 소득세율을 내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연봉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는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 공제를 받아 실제 납입세금을 낮추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특히 올해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서 환급 더 받는 꿀팁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12월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5가지 항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 더 받는 5가지 꿀팁. 첫 번째,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로 나누어서 설명드립니다. 소득공제의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주택 청약 납입액과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입니다. 또한 일반 사업자를 위한 노란우산 공제가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 가지입니다. 연금저축 납입 금액을 통한 세액공제, IS 계좌 만기금을 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그리고 기부금 내역에 따른 세액공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5가지를 정확히 챙기시면 100만 원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공제 중에 주택 청약 납입액에 따른 공제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있고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있습니다. 둘 다 총 연간 240만 원 납입액 중 40%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 청약 종합저축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훨씬 더 혜택이 많습니다. 예컨대 실제 금리가 주택 청약 종합통장은 연 1.8%에 불과하나 청년 우대형 종합통장은 3.3%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자 소득이 500만 원까지 비과세됨으로써 실제 일반 주택 청약 종합저축 비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훨씬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함을 판단하셔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실제 전략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연봉이 4천이면 1,000만 원, 즉 2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공제 중에 가장 낮은 것은 신용카드 공제 금액이고요. 가장 높은 것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공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공제 전체를 받을 수 있는 베스트 꿀팁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총 급여의 25%가 아직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소득공제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로 우선 채우고 넘는 금액은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미 총급여 25%가 1월부터 11월까지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초과됐다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이 현금과 체크카드로, 즉 소득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소득공제 금액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 공연, 미술관 공제 금액 100만 원을 모두 합치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대 63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들을 위한 소득공제 중에 가장 금액이 큰 금액은 노란우산 공제 납입액입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입 가능한 소득공제형 연금 적금으로 연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기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 및 개인 사업자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 연간 사업 소득이 1억이 넘는 개인 사업자 매월 17만 원을 납입할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시 최대 92만 4천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단순 수익률로 따지면 45%의 수익이 될 수 있는 상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의 꿀팁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입니다. 실제로 급여가 높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가장 확실한 세액공제 금액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50세 이상 근로소득이 1억 2천 이하, 종합소득이 1억 이하인 경우 2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연금저축 납입금액이 600, 그리고 ISA 계좌 300까지 해서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드리면 50세 미만 근로자 연간 납입금액 400만 원일 경우 세액공제가 52만 8천 원에서 66만 원까지 공제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이면서 총 급여액이 1억 2천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 납입금액이 600만 원으로 세액공제 72만 2천 원에서 99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50세 이상이면서 총급여 1억 2천 초과 근로자의 경우 연간 납입금액이 400만 원으로 세액공제가 52만 8천 원 공제받을 수 있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조금 더 도표로 쉽게 설명드리면 매월 34만 원, 연 400만 원 저축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중은행, 시중 6대 은행 적금 평균 금리 0.66을 적용할 경우 이자가 12,000원에 불과합니다. 수익률 0.3%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경우 환급률이 16%, 최대 66만 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실제 기간이 가면 갈수록 수익이 높아지는 것이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상이 많지는 않으나 IS 계좌 만기의 경우 만기된 IS 계좌를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는 실제 연금저축 400만 원 한도 플러스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최대 세액공제가 165만 원까지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IS 계좌는 연간 납입금액이 2천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지요. IS 계좌 만기 금액을 일반 저축에 놔두지 마시고 세액공제가 최대화될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최대한의 세액공제 금액을 받는 절세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예정 IS 계좌가 있다면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을 이용하는 것도 꿀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은 실제 금액은 공제받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체 금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30%, 1천만 원 이하의 경우 1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부금은 2013년 이후 납입한 금액 전체를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음은 물론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근로자가 합산해서 청구할 수 있음을 감안 2013년 이후 납입한 금액 전체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의 지정기부금 전체를 한 번에 소득공제에 신청함으로써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서성식의 재테크 교실 첫 번째 라스트 찬스 연말정산 꿀팁을 확인해라. 주택청약 납입액, 신용카드 연봉의 25%가 초과되는 사용액, 그리고 세액공제 세 가지. 연말저축 납입금액, IS 계좌 만기금액, 그리고 기부금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실제 100만 원 이상의 연말정산 효과를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꼭 기억하세요. 1번, 무주택 확인서는 미리미리 제출하기. 2번, 연봉의 25%는 신용카드로 소비하고 20%가 넘으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세요. 3번, 연금저축 연 400만 원 한도에 맞춰서 연금저축을 가입하세요. 4번, 우리 가족이 기부한 영수증 모두를 찾아서 실제 전 가족 2013년 이후에 기부운 전체를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 올립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낮지만 작은 부자는 노력입니다. 방송 잘 보셨습니까? 12월에 반드시 해야 할 연말정산 꿀팁. 여러분이 13월의 급여에 성공하는 직장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은 2주 후 커피 한 잔으로 1억 만들기. 재테크의 꿈 1억에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